교과서 88쪽 이번 시간은 분수의 덧셈 두 번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분수 서로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분수의 덧셈을 할 때 분모를 같게 통분을 해서 맞춰준 다음에 분자끼리 더해주는 방법을 사용했었죠. 자, 이번에도 어떻게 더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슬기와 지혜가 쌀과자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가져왔었는데 그 중에 검은 깨를 이번에는 합해 볼 거예요. 검은 깨에 슬기는 3분의 1컵을 가져왔고 지혜는 5분의 4컵을 가져왔어요. 둘이 가져온 검은 깨를 한 컵으로 합해 볼 건데요. 먼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3분의 1은 한 컵을 3등분한 것에 한 칸, 여기까지죠. 5분의 4는 한 컵을 5등분한 것 중에서 4칸, 이만큼입니다. 자, 두 개를 계산해 보기 전에 눈으로 한번 어림짐작해 보세요.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5분의 4 같은 경우에는 비커의 거의 대부분 이미 꽉 차 있어요. 얼마 남은 공간이 없는데 만약에 3분의 1 이만큼을 여기다가 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컵보다 더 많이 넘쳐서 흐르겠죠. 네, 분명 1보다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자,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인 경우입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1과 5분의 4를 그림에 먼저 아까처럼 색칠을 해보자면 3등분한 거 한 칸을 먼저 색칠할게요. 3분의 1입니다. 이걸 15칸으로 15등분으로 더 잘게 쪼개 볼 거예요. 이렇게 작은 점선, 작은 이렇게 한 칸들, 이게 15칸씩 있는데 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총 몇 칸인가요?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15분의 5로 변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변환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 4단원에 배웠던 거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드는 방법으로 바꿔줘도 되겠죠. 분모에 5를 곱했으니 분자에도 똑같이 5를 곱해서 이렇게 15분의 5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5분의 4도 한번 바꿔볼게요. 5분의 4는 이렇게 굵은 점선인 5등분해서 4칸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인데 이걸 15분의로 바꿔볼 거예요. 자, 15분의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인지 세어보면 돼요. 자, 세어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12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15분의 12로 바꿔줘도 되고 마찬가지 분모의 3배가 됐으니 분자에도 3배를 해서 15분의 12로 바꿔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한 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개를 합해보면 먼저 하나, 둘, 셋, 넷, 5칸 5칸짜리 비커를 먼저 검은 깨를 쏟아보고 그 다음 12칸짜리 얘를 이제 위에다가 쏟아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칸을 채우고도 얼마를 더 해야 되나요? 12개니까 2개가 더 남죠. 이렇게 2칸.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숫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3분의 1 더하기 5분의 4를 둘 다 분모를 15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왼쪽 거는 15분의 5였고요. 오른쪽 거는 15분의 12였어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한 컵을 다 채우고 한 컵을 다 채운 걸 우리가 자연수 1이라고 표현하죠. 1과 15분의 자, 얼마가 남았죠? 2칸이 남았죠? 2. 1과 15분의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분의 1 더하기 5분의 4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배웠던 방법과 앞부분은 동일해요. 어떻게 했죠?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모를 먼저 같게 통분을 해줘요. 통분이라는 것 자체가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통분을 해준 다음에 이제 어디를 더하죠? 통분이 되면 분모는 그대로 써주죠. 분모는 몇 등분을 했는지 알려주는 표시니까요. 어디를 더합니까? 분자를 더합니다. 분자를 더해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는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요. 분수의 덧셈 1에서는 통분해서 분자만 더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1보다 커요.
더 넘쳐 흘러서 남은 것들을 추가로 적어줘야 돼요. 뭐예요? 가분수로 나온다란 소리예요. 얘를 자 여기 중간에 잠깐 생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보면 15분의 17이 돼버려요. 가분수예요. 이걸 어떻게 대분수로 바꿔주는 방법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통분해서 분자를 더한 다음에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는 방법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분수의 덧셈 두 번째는 이제 받아 올림이 있는 대분수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한 번 더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다른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4분의 3 더하기 10분의 7을 이제 통분을 해서 더해 줄 건데 통분을 하는 방법은 지난번처럼 동일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든지 아니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든지 해서 통분을 하면 되죠. 자, 먼저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해 보겠습니다. 자, 4와 10을 곱해서 40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왼쪽에는 4에다 10을 곱했으니 위에도 똑같이 10을 곱해주고요. 오른쪽은 10에다 4를 곱했으니 위에도 똑같이 4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 왼쪽은 왼쪽에다 계산해서 적어주면 되죠. 자, 분모는 40이 됐고 분자는 얼마가 됩니까? 30. 자, 이제 오른쪽 거는 여기 오른쪽에다 적으면 돼요. 분모는 40으로 맞춰줬고 분자는 7, 4, 28이 됩니다. 자, 이제 분모가 같을 때는 분모를 그대로 써주고 분자끼리 더한다고 했죠. 30과 28을 더하면 58이 됩니다. 지난번 분수의 덧셈에서는 여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여기가 어떻게 돼버려요? 가분수가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주죠? 대분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분모가 1이 40, 1이라는 거는 분모만큼 개수가 다 꽉 채워져 있는 경우를 1이라고 하는데 40분의 40보다 58 훨씬 많이 있죠? 그러면 얼마만큼 넘치는가를 보면 돼요. 58에서 40을 뺐더니 2를 꽉 채우고 나서도 18이라는 게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대분수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2를 다 꽉 채우고 18조각이 남았으니까 40분의 18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약분을 할 수 있다면 약분을 해주면 되죠. 약분할 때는 자연수는 약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연수 1은 그대로 오고 분수 부분만 약분하면 돼요. 동일하게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20이 되고 분자는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하여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먼저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돼요. 4와 10에 2로 나누면 자, 2와 5가 되고 싹 다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5를 하면 20이 되죠. 분모를 20으로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20으로. 자, 그러면 왼쪽에는 5를 곱하니까 위에도 5를 곱해주고요. 오른쪽은 10에 2를 곱해야 되니까 위에도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왼쪽 거는 분자가 3, 5, 15. 오른쪽 분수는 분자가 7이 14가 나오죠. 자, 이제 분모가 같을 때는 분모 그대로 써주고 분자끼리 더합니다. 자, 15와 14를 더해서 29가 돼요. 역시 가분수가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20분의 20. 20으로 쪼갰는데 20개면은 꽉 찬 1이죠. 얘가 1이에요. 그러면 29조각이 있는데 20조각을 빼주면 꽉 찬 1을 채우고 9조각이 남는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1과 20분의 9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방법을 비교해보면 각각 어떤 점이 좋은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예요. 분모에 곱을 활용해서 통분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 없이 바로 통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이지만 대신에 단점은 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한번 약분을 나중에 해줘야 되죠. 하지만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할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줘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만 대신에 나중에 약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숫자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계산하기에도 좋죠?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이 있으니 잘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보통 어떨 때 분모의 곱을 사용하냐면 두 분모가 숫자가 작거나 아니면 최소 공배수를 어차피 구해도 별로 의미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3분의 몇, 그 다음에 뭐 4분의 몇, 이런 애들은 3과 4의 최소 공배수 구할 만한 게 없죠. 딱히 1밖에 안 돼요. 결국 분모의 곱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분모가 숫자가 간단할 경우에는 분모의 곱으로 하는 게 더 낫고요. 숫자가 좀 클 때는 분모의 곱으로 해버리면 숫자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한번 통분할 거고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는 자, 9분의 8을 분모의 곱 3, 9, 27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길게 빼서 둘 다 27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왼쪽 거를 27로 만들려면 3, 9, 27 해야 되죠? 그러면 위에도 9를 곱해야 되고요. 오른쪽 거는 9에 3을 곱해야 되니까 위에도 3을 곱합니다. 그러면 분자는 왼쪽 거 2, 9, 18. 오른쪽 분수는 8, 3에 24. 우리 항상 할 때 더하기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써주세요. 자, 이제 분모가 같아졌어요. 이러면 분모는 그대로 27등분이다. 이렇게 표시만 해주고요. 그대로 오고 분자끼리 더합니다. 자, 분자를 더하면 얼마가 된가요? 자, 1을 올라가서 42. 27분의 42가 나와요. 자, 가분수가 됐네요. 이러면 이제 대분수로 바꿔줄 거예요. 42에 27이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니까 빼면 15가 남네요. 그러면 한 번 통째로 2를 만들 수 있고 27분의 남은 거 15조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번 더해줘야 되죠. 약분을 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해줍니다. 자연수는 그대로 두고 자,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죠. 3으로 나눠서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모는 27 나누기 3 하면 9, 분자는 3으로 나누면 5가 되죠. 1과 9분의 5가 됩니다. 자, 분모의 곱은 이렇게 나중에 한번 약분을 해줘야 돼서 이게 조금 귀찮죠. 최소 공배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3분의 2 더하기 9분의 8인데 3과 9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9예요. 9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3분의 2에 뭘 곱해서 9로 만들 거고 또 9분의 8 이런 식으로 해서 9분의 둘 다 9로 만들어 줄 거예요. 분모를. 자, 왼쪽 거는 3에 3을 곱해서 9를 만들 수 있으니 위에도 분자에도 3을 곱합니다. 오른쪽 거는 곱하지 않아도 그 자신 그대로 9가 그대로 오면 되죠. 그러니까 곱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돼요. 자, 왼쪽 거 계산해 볼게요. 3, 3은 9였죠? 2, 3은 6, 분자는 6이고요. 오른쪽은 그대로 오면 되니까 8이 오면 됩니다. 자, 이제 분모가 맞게 맞춰줬으니 분모는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 더해서 14. 자, 이번에는 뭐 할 차례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차례예요. 14에서 9를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2를 가득 채우고 9분의 5조각이 남죠? 1과 9분의 5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분모의 곱으로 하나, 최소 공배수로 하나, 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아이스크림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우유는 6분의 5컵, 케이크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우유는 9분의 4컵입니다. 아이스크림 1개와 케이크 1개를 모두 만드는데 필요한 우유의 양을 구해봅시다. 둘 다 1개씩만 만들기 때문에 우유 6분의 5컵과 그 다음에 우유 9분의 4컵을 더해주면 되겠죠? 6분의 5와 9분의 4를 더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분모의 곱인
69, 54로 맞춰줘도 되고요. 아니면 최소 공배수인,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게요. 63에 18로 맞춰줘도 돼요. 둘 중에 여러분이 편한 걸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최소 공배수가 훨씬 간단하죠. 우리는 최소 공배수 18로 분모를 맞춰줄게요. 자, 18분의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왼쪽 거는 자, 이렇게 길게 쭉 해주고, 자, 왼쪽에는 3배를 했으니 위에도 3배, 오른쪽은 2배를 해야 18이 되니까 위에도 2배,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자, 왼쪽 거를 분자 계산하면 5, 3, 15, 오른쪽 거 분자 계산하면 4, 2, 8입니다. 자, 이제 분모가 같아졌네요. 그럼 분모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 더해서 23. 자, 가분수를 이제 대분수로 바꿀 차례죠. 자, 가분수는 18이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고 얼마 남는지 빼주면 되겠습니다. 5가 남죠. 그러면 한 번 1, 자연수 1 가득 채우고 5조각이 남죠. 1과 18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과 18분의 5컵 우유, 1과 18분의 5컵이다. 이렇게 답을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번과 동일한데 오늘은 차이점은 분수의 덧셈을 할 때 오늘 한 분수의 덧셈은 가분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대분수로 바꿔주는 게 추가가 됐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분수의 덧셈하는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을 해줍니다. 빨간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를 지우고 선생님이 지우고 써줄게요. 자, 통분을 합니다. 먼저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는데 이때 통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분모의 곱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통분을 하면 됩니다. 자, 통분을 했으면 이제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는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만 더해줍니다. 분자만 더해줘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모의 곱 같은 경우에는 약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약분도 한 번 더 해줘야겠죠. 약분 같은 경우는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 분수의 덧셈 2번째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수학 익힘책 58쪽과 59쪽을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